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맞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숙제를 월요일부터 참 잘 제출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제 걱정보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한 명 한 명 열심히 제가 뭐가 나왔습니다 하고 찍어서 보내주신 그 백석톡에 올려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건 일단 참 기특하고 고맙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한 명 한 명 서면으로만 볼 수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를까? 여러분, 한 300명 되나요? 네, 정말 비슷한 학생 3명?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다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사회가 되겠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다른 유형들끼리 어떤 톱니바퀴처럼 조화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곳. 네,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교재가 있고 또 교환이 있고 해마다 해왔던 방법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해마다 변하잖아요. 그리고 상황도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까?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 좀 재밌고 간편한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맨날 하는 방법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문장 자체도 좀 난해하고 여러분이 잘 안 쓰는 어휘가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이제 뭐 자료에 올려놓은 그런 자료보다 훨씬 간단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키트를 올려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재밌다. 그리고 한 학생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단으로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때리려는 의도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이 해가지고 진짜 이거 맞아 똑같아 어머 어떻게 핵심이 찔려 하면서 제출한 요 자료가 사실은 한국인의 빅데이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에는 좀 접하기 어려웠던 돈을 내야만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접하는 대신에 한국인의 특성과 어떤 연령층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기분석 파트 MBTI 들어보셨나요? 네, MBT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리고 이 분석의 의의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친구 만나면서 친구랑 얘기하면서 정말 답답해. 내 눈에는 보여. 제가 저러는 게 진짜 막 한두 번도 아니고 내 눈에는 제가 어떤 거 같은데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 그런 일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나 자신을 완벽하게 안다라는 거? 나조차도 내 자신에게 놀란다는 것. 그런 일은 늘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의 이해와 내가 동떨어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좀 외따로 떨어져 있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내 자신이 나를 잘 모른다는 것은 자신 안에도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런 괴리를 가지고 자기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고민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를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MBTI는 여기 화면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카를 융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단지예요. 그러니까 카를 융이라는 사람은 정신분석에 있어서는 거의 화석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사람들의 일평생 심리와 정신의 구조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박사인데, MBTI의 지금의 근원은 카를 융 박사가 근간을 만들어낸 그것에 질문들이 더해져서 지금 형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서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단지고, 과학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진단으로 두드려 맞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내가 나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자리 하나가 바뀌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MBTI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카를 융 박사는 한평생 사람들을 내담하고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질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으로 구분을 했는데, 일단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감각에 의존해서, 이 감각이라는 것은 뭔가 느껴지는 기분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센시티브라는 것은 오감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 내가 직접 맛본 거, 내가 직접 만져본 거, 내가 가봤던 것,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감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각을 느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선호한다라는 감각형과, 아니야 대충 알 것 같아. 나 거기까지만 들어도 알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이거 왠지 감이 좋아. 판단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직관형. 그럼 감각형과 직관형의 가장 구분이 되는 것은 결정을 하는 속도겠죠. 그쵸? 그리고 결정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더라. 그리고 또 사고 유형과 감정형으로 나눠지더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불이익을 가져올 거야. 지금 이거는 화를 일단 가라앉히고, 아니야, 지금 이거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는 사고 중심형,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사고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고 중심 유형과, 기분 나빠, 다 필요 없어. 기분 좋아, 다 좋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감정이 내키지를 않아. 내 기분에 의해서 뭔가 의사 표현이나 결정을 하는 감정형, 이렇게 2가지로 또 구별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상황에 있어서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쾅쾅쾅. 저 사람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저 사람은 나와 맞다고 판단한다. 저것은 해볼만 하다고 판단한다. 딱 사람을 보건 일을 대하건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옳고 그름이에요. 주로 저건 좋아, 저건 나빠, 저건 먹어도 돼, 저건 안 돼, 저 과일은 좋아, 싫어, 이렇게 판단 중심인 사람과 맛 없어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인식 유형, 이렇게 2가지로 나뉘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판단 유형들은 쉽게 자기 결정을 바뀌지도 않고 선호하던 것을 바꾸지도 않지만, 인식 유형들은 좀 열려있는 결말 지향주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2가지 갈래점으로 크게 나눠지는 것을 바탕으로 외향형과 내향형, 에너지를 밖으로 쓰는가 안으로 쓰는가, 이 사람은 인식을 할 때 정확한 것이 중요한가, 뭔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통찰적인 것이 중요한가,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가,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유형인가, 아니면 다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유형인가로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주로 쓰는 사람을 크게 외향형과
안으로 또 이제 감정적으로 삭히는 사람, 내향형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이걸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제 정신분석자라고 했잖아요. 카를 융이.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생성된 에너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에너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밥을 먹어요. 우리가 밥만 먹나요? 떡볶이도 먹어요. 떡볶이만 먹나요? 네? 순대도 먹어요. 순대만 먹나요? 돈가스도 먹습니다. 과자도 먹습니다. 음료수도 먹습니다. 네. 공차도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럼 에너지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칼로리가. 이거를 엑스트라 유형은 밖으로 나가서 막 발산을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웃고 떠들고 얘기도 해야 되고 막 돌아도 다녀야 되고 계단도 막 뜨르륵 올라갔다가 뜨르륵 내려와야 되고 밖으로 써야 되는 사람. 근데 반대로 이 에너지를 밖으로 안 쓰고 또 안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안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 이게 네, 뭔가 정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막 만나러 돌아다니고 밖으로 막 그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영화를 본다. 앉아서 음악을 듣는다. 앉아서 책을 본다. 조용히 담소를 나눈다. 안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 유형이 마음이나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에너지 쓰는 방향이 달라서 그 안으로 쓰는 사람을 밖으로 쓰는 사람이 보면서 쟤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너무 심심하겠다. 쟤는 항상 집에만 있어서 너무너무 불행해 보인다. 내가 쟤를 끌고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지. 그리고 막 끌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100명 있는 데다가 막 섞어놓고 그렇게 하면 아이는 이한테 고마워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X고 그런 E고 내가 아이를 구제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 사람은 에너지를 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막 강탈당한 거기 때문에 좋게 쓴 게 아니라 나쁘게 쓴 게 돼요. 너무 힘들게 쓴 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 뭐가 남아요? 짜증과 분노와 원망이 남겠죠. 그래서 왜? 나는 즐겁게 해줬는데? 왜? 난 자기 좋으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방향이 틀려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인식할 때 딱 보고서 알 것 같아. 뭘 알아? 알기는. 네가 가봤어? 네가 먹어봤어? 네가 만져봤어? 네가 직접 어떻게 만들어봤어?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 둘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같이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코 골고 막 잤는데 일어나자마자 영화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센시티브 유형들은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빠. 하지만 저거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뭐 보통 점수야. 이렇게 부분 나눠서 기억을 하고 저기 N 유형들은 그냥 그거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저장을 해요. 물어보면 어땠어? 좋았어. 어땠어? 나빴어. 이게 2가지 중에 하나만 오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왜 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 왜 쟤는 항상 저렇게 쉽게 살지? 뭐가 좋기는? 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N이었구나. 나는 S였구나. 반대로 N이 S를 바라봤을 때는 쟤는 뭘 이렇게 따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친구가 S 유형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보자면 이제 T와 F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는 어떤 것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생각해서 판단하는 유형이고 F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기로
하면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가 다 좋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가 싫으면 그냥 나머지가 다 싫을 수도 있어. 뭐 끝까지 따져볼 것도 없고.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유형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T가 더 좋고 F가 더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예술적인 거나 어떤 우리의 말초적인 것을 결정하는 그런 직군을 갖게 된다면 굉장한 이점이 되겠지만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F보다는 T가 훨씬 필요시 되는 그런 항목이겠죠.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은 없다. 생활 양식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자꾸 어떤 것에 대해서 저게 더 좋고 저게 더 나쁘고 판단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은 뭔가 그 값이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걸 선호하겠죠. 그런데 생활 양식에 있어서 그럴 수 있고 문이 덜 닫힐 수도 있고 물이 나오다 말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뜨겁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형들을 인식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와 P도 만약에 같이 여러분이 친구라고 한다면 되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J가 가진 딱 부러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뭔가 철저한 장점이 있을 것이고 P의 열린 마음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듯 커다란 4개의 카테고리를 양분화해서 그러면 8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8가지가 딱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또 어떤 거는 사고형인데 뒤에는 또 판단형일 수도 있고 사고형인데 인식형일 수도 있고 외향형인데 S가 많은 사람도 있고 외향형인데 S보다 N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16가지의 그런 확률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최종적인 지금의 MBTI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똑같은 EN이고 똑같은 ES고 똑같은 IN인데도 굉장히 단어 뒤에 있는 것이 J가 붙느냐 P가 붙느냐 앞에가 S가 붙느냐 F가 붙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유형의 이름이. 그래서 MBTI의 의의는 우리는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했던 그 진단처럼 정말 천차만별인 A, B, C 3개 중에 하나인데도 엄청나게 유형이 뭐 BBBBB, BBAAC, BABCC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같지 않아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쌍둥이도 같지 않고 형제 자매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자신과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개인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집단 간의 조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카를 융 박사는 그 융의 심리 이론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대극의 합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대극의 합일. 이건 뭐냐면 양과 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양과 음을 합하는 것. 무와 무엇을 극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을 앞면과 뒷면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숙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모습이라고 융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융이 MBTI를 왜 만들었을까요? 네, 나누고 구별하고 이래 저래 하지 말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나에게 과한 것들을 뭔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합의를 하라는, 그래서 없는 것은 보강하고 지나친 것은 줄이는 그런 대극의 합의를 이루라는 성숙의 측면으로 가라는 측면에서 말명을 했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진단지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그 링크 어디로 들어가요 하지 말고 제가 여기다가 올려준 링크대로 타고 가셔서 그 링크에서 나오는 질문지 yes or no 해서 한 편으로
누르시고 그리고 결과지를 제출하면 그 즉석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제가 강의실에서 일일이 페이퍼로 나눠주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막 하나씩 질문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제가 자기이해 파트에서 한 번 정도 더 여러분의 자기 이해를 돕는 진단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보일 것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런 말을 들어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오네? 그러면 뭔가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여러분의 스왓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수업을 2차 시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나갈 텐데요. 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진단하시고 결과는 뭐 그 설명을 일일이 안 해주셔도 되니까 무엇이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과와 동명이인이 2명 있어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를 꼭 적으시고 간단하게 이번 주처럼 톡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석택에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건강이 최고입니다.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